94페이지입니다. 사업계획 승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택법과 건축법의 차이점은 그 가구수입니다. 몇 가구 지을 건가에 따라 가지고 기준이 30이 기준입니다. 30. 우리나라는 30을 기준해 가지고 단독주택 30, 공동 30 미만하면 건축법이고 이상하면 주택법이요. 건축법은 건축 허가받고 주택법은 사업계획 승인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하는 부분이 사업계획 승인입니다. 그래서 먼저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주택법의 가장 기초니까 암기되어 있어야 돼요. 단독 30, 공동 30, 대지 만 이상. 단독 30인데 예외 52개 있죠. 자, 단독 30인데 첫 번째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를 1단, 필지가 아니고 1단을 받으면 50, 한옥 50. 공동도 30인데 50이 2개 있습니다. 도생 중에서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가 전용면적 30 이상이고 지금도 폭이 6m 이상이면 50. 정비사업 중에서 주거환경 개선, 주거환경 관리는 50. 대지 만.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대상 그러면 30, 50, 50, 30, 50, 50 만. 그건 가장 기초니까 암기되어 있어야 되고 사업계획 승인권자도 지금 정도 암기되어 있어야 돼요. 사업계획 승인권 첫 번째 대지 면적이 10만. 10만 기준에서 10만 미만이면 하나의 도시를 관리하는 장이 다 나와야 돼요. 10만 미만이다.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대도시, 그리고 시장, 군수. 10만 이상이다 그러면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대도시. 대도시까지는 똑같아요. 그리고 시장, 군수 대신에 도지사가 들어가니까 10만 이상이면 줄여가지고 시도, 대도시. 10만 미만이면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대도시, 시장, 군수 그래요. 그리고 국장한테 받는 건 4개. 이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4명 국장을 갑니다. 첫 번째 국가토지공사, 국가토지공사. 두 번째 330만 이상 되는 토지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세 번째 수도권 광역시 긴급한 주택 해소. 그리고 지역균형개발서 국장이 지정한데 수도권 광역시 긴급한 주택 해소, 그리고 지역균형개발. 그러면 그때는 국장. 네 번째 국가지하철공사가 50% 초과 출자한 회사. 그 4명은 국장이요. 암기지 얘가 아니요. 국가토지공사 국장, 또 330만 이상 되는 택지개발사업, 토지개발사업은 국장, 수도권 광역시 긴급한 주택난 해소 국장, 지역균형개발 그러면 국장, 그리고 국가지하철공사가 50% 초과 출자한 법인 그것도 국장. 그다음에 건설대지 소유권 확보인데 원칙, 자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건설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건설한다, 사업계획 승인 받았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받는다면 대전제가 일단은 대원칙,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 그러니까 땅 사와라, 땅 사와. 남의 땅 하지 말고 땅 사오세요. 소유권 확보. 근데 예외적으로 미확보도 있습니다. 소유권을 미확보하는 경우가 크게 3가지가 있는데 1번, 2번, 3번. 3번은 국가지하철공사공사 안 중요. 2번 소유권은 없지만 사용 수익가 쓴 권리 있다. 그것도 안 중요. 1번 중요. 1번. 자, 1번 지구단위 계획 결정합니다. 이 사업하려고 지구단위계 결정하고 대지 면적의 80%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권을 확보하고 나머지 미확보한 토지가 뭐가 되면 매도 청구 대상이 되면 일단 이 상태에서 사업계획 승인은 나와요. 지구단위계 결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80 이상 확보했다. 미확보한 토지가 매도 청구 대상이 되면 일단은 사업계획 승인 나옵니다. 사업계획 승인 나온다. 일단은 사업계획 승인 나오는데 여기서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자 80% 이상 사용권을 확보인데 80 이상 사용권 확보인데 이거를 만약에 주택 조합이 한다. 주택 조합이 한다 그러면 80이 아니고 95% 이상 사용권이 아니고 소유권 확보 95% 이상 소유권 확보.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미확보한 토지 매도 청구 벌써서 하나 둘 셋 넷. 첫 번째 얼마 줍니까? 시가. 두 번째 얼마 이상 협의? 3개월 이상 협의. 세 번째 원주민 보호 해가지고 원주민 보호 지구단위 계획 결정 10년 전 소유한 자 이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없다. 사업주체 보호 95% 이상 확보하게 되면 모든 자에게 할 수 있다. 실제 잘 되니까 기억하시고 매도 청구할 때 미확보한 토지 매도 청구할 때 매도 청구는 시가의 매도 청구 3개월 이상 협의 원주민 보호해가지고 10년 전 소유자 매도 청구보다 사업주체 보호해가지고 95% 확보 모든 자에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밑에 하나 더 있죠.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리모델링 처리에 찬성 안 하면 자 리모델링
리모델링 조합 만듭니다. 조합. 리모델링 조합 설립할 때 동의. 동조합이 동조합 만든다. 얼마요? 3분의 1. 전체 조합은 전체 3분의 1 플러스 동과반수. 기억해야 돼요. 이 조합 설립. 조합 설립해서 이제 리모델링 합시다. 리모델링 결의. 완전 달라져요. 동조합이 동한다 얼마요? 75. 전체 조합이 전체 한다 그러면 전체 75 플러스 동 50. 자, 여기에서 자, 조합 설립할 때 동의 안 하면 조합 설립할 때 동의 안 해요. 어쩐답니까? 시험에 안 나와요. 뒷머리 없으니까. 리모델링 결의할 때 여기서 동의 안 해. 그러면 어째요? 니 나가라 뭡니까? 매도 청구. 얘도 잘 나와요. 지금 이거 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 4번. 인가받아 설립된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자 주택토지 매도 청구할 수 있다. 그것도 잘 나옵니다. 문제는 꼭 토지만 매도 청구다. 토지만. 위에는 주택은 어쩌라고. 주택도 같이 매도 청구할 수 있다. 3번 승인 여부 같은데 사업계획 승인 신청 받았으면 60일. 아니 시험에 안 나지만 혹시 모르니까 60일 잡아주고 60일. 그 다음에 4번. 4번은 수도수만이었어요.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받으면 다른 법의 각종 허가, 신고, 협의심, 면제 모두 한 걸 본다. 왜요? 승인권자가 그쪽 기관장과 협의했으니까.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때 이 사업 주체가 그 협의된 사항들이 있으면 전부 다 어쩌라고 서류를 첨부하라. 첨부. 서류 첨부해야 그래야 승인권자가 협의하고 해줍니다. 그래서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받으면 건축법 건축가 받은 본다? 숨쉬지 말고 본다 그래야 돼요. 의제되는 사항은 많다. 왜? 협의했으니까. 협의 요청받은 기관장은 며칠 내에 대답? 의제는 며칠? 20일. 건축법만 15일. 그 다음 이제 공사 착공식인데 공사 착공식이 자 공사 착공식에는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 승인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냐? 여기에다가 500세대 건설한다. 여기는 이쯤 해가 여기는 700세대 한다. 500세대면 분할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700은 분할이 돼야 안 돼요? 돼요 이게. 자 여기가 이제 109, 209 분할돼요. 109, 400, 209, 300 분할됩니다. 얘는 미분할, 얘는 분할. 자, 109 먼저 최초, 그 다음에 최초 외. 자, 사업계획 승인 받았어요.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이거 언제까지 착수한다? 5년. 최초 언제까지 착수한다? 5년. 최초 외는 최초 착수하고 2년. 그래서 5년, 2년 기억해야 돼요. 그 상태에서 5년짜리 얘들이 하다가 얘들 중단돼, 중단. 얘들 중단. 얘는 중단이 없어요. 중단이 없는가? 안 물어봐요. 얘 물어보지. 5년 중단됩니다. 중단하게 되면 중단된다 그 말은 시작했는데 유물발굴 시작하다가 소송 중단 사유가 많아요. 딱 중단이 되면 언젠가는 끝나겠죠 이거. 중단 사유가 종료되고 중단. 예를 들어서 착수했는데 유물발굴됐다. 한 7년간 중단됐다. 7년간 중단됐다. 유물발굴 작업이 끝났어요. 다시 시작하셔. 뭐 건설사 죽었겠지. 아니면 또 준비해야지. 그래서 몇 년 줍니까? 1년 준다. 1년 준다. 그래서 5, 2, 1 해야 돼. 5, 2, 1. 자, 사업계획 승인받고 착수기간 몇 년이냐? 5년이다. 공급을 분할했다. 최초 공급 5년, 최초에 2년. 5년이 넘어갔어요. 5년이 시작해서 중단됐어요. 중단사에 끝나고 1년 연장. 5, 2, 1. 그 시험에 다 넘겨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사업계획 승인받은 사업주체가 공사 시작할 때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신고합니다. 착공 신고합니다. 모든 법이 다 똑같아요. 법에 의해서 허가받고 인가받고 승인받고 할 때는 시작합니다. 착공 신고 어딘지 다 하는 거예요. 착공 신고는 어딘지 다 하는데 이제 봐요. 뭐가 있냐 그러면 자 여기에 지금 여기에다 지금 일단 착공 신고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미확보, 이 부분이 미확보 이렇게 미확보한 상태에서 착공 신고는 했지만 미확보한 상태에서 공사가 시작되려면 사업계획 승인을 해줬지만 남의 땅에다가 집 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갔을 때 시작할 수 있냐 이 얘기야. 그래서 자 미확보한 토지에다 시작하려면 저기 있는 미확보한 토지에다 뭐 해서 매도 청구하겠죠. 이 토지 소유는 누구냐? 갑이다. 갑에게 팔아라. 하도 귀찮게 갑이 오케이 판다. 내가 지겨서 판다. 매도에 대해서 뭘 해주든가 협의라보다 합의. 매도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 아니면 팔아라. 갑이 끝까지 버티는 거 끝까지. 눈에 흙 들어가도 못 팔아. 끝까지 버티는 거요. 결국 뭐예요? 소송 제기해가지고
뭐 받으면 승소 판결 받으면 이 정도 갔을 때만 시작할 수 있다는 거. 그게 동그라미 3번입니다. 사업주체가 신고한 후 공사 시작할 때 사업계획 승인받은 해당 건설 대지에 매도 청구 대상 대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해당 매도 청구 대지에 대해서 그 대지 소유자가 매도에 대해서 뭐 했다? 합의했다. 그래 팔게. 아직 소유권은 못 가져와서 일단은 판단의 의사표시가 나왔다고. 판단의 의사표시. 또 매도 법원의 승소 판결, 확정 판결은 필요하잖아요. 승소 판결만 떨어지면 아직 소유권 못 넘어온 거예요. 그래도 어쩐다고? 시작할 수 있다. 3번은 신설되고 출제 안 됐으니까 잘 알아놔야 돼. 미합관 토지가 있을 때 언제 시작할 수 있냐? 첫 번째, 매도에 합의했다. 그래 팔게. 합의했다. 또는 버티니가 뭐 해가지고 소재기에서 승소 판결 받았다. 그러면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6번 사업계획 승인 취소. 얘도 중요. 자, 승인 취소 첫 번째 얘입니다. 얘. 자, 몇 년에 착수해라? 5년 해라. 안에 넣어쩐다? 취소. 근데 주택법은 끝맺음이 전부 다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자, 최초 권고 몇 년 내라? 5년 내. 안에 넣어 취소할 수 있다. 얘 판단 잘해야 돼요. 최초의 권고, 우리 시험에 얘가 났어, 얘가. 최초의 권고 2년 내라. 안에 넣어쩐다? 취소 못한다. 얘가 취소돼버리면 얘가 같이 취소되니까 얘는 취소가 안 된다. 5년 내 착수하면 취소할 수 있다. 2년 내 착수 안 해도 취소 사유가 아니다. 그거 알아놓고. 그 밑에. 그래서 1번. 동그라미 1번이 그겁니다. 사업주체가 5 위반해서 5년 위반해서 착수하면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후 남은 그 말은 2년 그때는 취소 못해 이 얘기고. 두 번째, 사업주체가 경공매로 대지 소유권 상실하면 취소할 수 있는데 단 주택 분양 보증이 됐으면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시험에 나와요. 세 번째, 사업체 부도파산 망했어요. 망하면 취소할 수 있는데 주택 분양 보증이 됐으면 보증을 왜 썼냐고. 네가 책임자 보증 썼으니까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증이 돼 있으면은 취소가 안 돼. 그래서 취소 사유 4가지입니다. 사업계획 승인받고 5년 내 착수 안 했다. 취소할 수 있다. 자, 공구별 사업계획 승인받았고 최초 공구가 5년 내 착수 안 한다. 취소할 수 있다. 최초 외 공구 2년 내 안에도 취소할 수 없다. 그 다음 대지가 경공매로 소유권 상실. 그때는 취소할 수 있는데 주택 분양 보증이 됐으면 취소 안 돼. 사업체 부도파산 망했어요. 취소할 수 있는데 분양 보증이 됐으면 취소가 안 돼. 거기까지가 지금 했던 그 부분에서 사업계획 승인에서 거기까지가 중요 파트고 잘 나오니까. 그 다음에 3번 사업시행령 연조치. 여기서부터는 안 중요하고 혹시나. 자, 1번 국공유지 우선 매감이 인대입니다. 우선 그러면 특혜입니다. 특혜. 국가나 지자체는 국공유지니까 국가나 지자체는 그가 소유한 토지를 매각 임대할 때 이 사람한테 특혜 줬어요. 이 사람한테 특혜 준다. 누구한테 줄 거냐? 주로 서민을 위해서 하는 사람한테 특혜 줘야 돼요.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주택을 50 이상, 치사하게 40 이러고 나니까 50. 국민주택 규모주택을 반 이상, 50 이상 건설하거나 조합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매각 임대할 수 있다. 우선 매각 임대했으면 우선 줬으면 특혜 받았으면 빨리 해야 돼요. 빨리. 그래서 빨리란 2년이요. 2년 내. 이게 조성된 대지를 받았으면 2년 내 주택 건설을 해야 돼요. 조성 안 된 대지 받았으면 2년 내 대지 조성을 해야 돼요. 2년 내 주택 건설 대지 조성 안 하면 매각 있으면 환매, 임대했으면 계약 취소할 수 있답니다. 해야 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채비지입니다. 채비지. 자, 토지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합니다. 환지 방식하게 되면 시행자가 자기 몫으로 남겨둔 게 채비지요. 비용 충당 목적 남긴 땅 채비지. 이 토지개발 사업 채비지에 대해서 국민주택사업조제가 주택법 국민주택사업조제가 채비지 매각 요구하면 토지개발 사업 시행자는 채비지 총 면적 2분의 1 범위에서 우선 공급할 수 있다. 2분의 1 범위 내에서 우선 매각. 1번은 그런들 잘 나와요. 2번 안 중요. 읽으면 봅니다. 사업주체가 환지기 작성되는 채비지 매각 요구할 때 토지개발 사업 시행자는 사업주체 매각 채비지를 환지기에서 하나의 단지를 주고, 채비지가 토지개발 사업 환지계획에서 환지계획에는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환지 설계, 두 번째 땅 준다, 필지별 환지 명세, 세 번째 땅 안 주고 돈 준다, 필지별, 권리별, 청산 토지 명세, 네 번째 자기 몫은 채비지 벌이 명세, 다섯 번째 입체 환지. 그러니까 채비지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환지계획에서. 토지개발 사업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하기 전에
국민주택 사업주체가 체비리 매각 요구하면 더리발 사업 시행자는 국민주택 사업 매각 체비리를 하나 단지로 정해서 줘라. 조금 떼어주지 뭐 하나를 묶어서 줘라 이런 얘기고. 3번. 자, 1번하고 3번이 나와. 1번, 3번이. 2번, 4번은 혹시나 읽어보는 거고. 3번. 체비리 양도가는 원칙이 감정가. 원칙 감정가. 체비리 양도가는 감정가란다. 감정가로. 단 임대주택이면 이 분양주택이 이 국민주택이 분양이 있고 임대가 있는데 일단은 체비리는 누구한테 우선 매각? 국민주택 건설 사업주체 얼마? 2분의. 그러면 이걸 갖다 매각 가격이 뭐로 줄 거냐? 우선 중고원 주는데 뭐로 주냐? 그때는 감정가로 주는데 감정가를 주는데 이 국민주택이 임대면은 그때는 조성 원가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 체비리 매각할 때는 경쟁 입찰 방법이 해야 돼. 체비리 요구하는 자가 한 명이면 수의계약도 됩니다. 1번, 3번 신경 쓰고요. 그 다음에 3번 토지 수용사항입니다. 지금은 주택법입니다. 우리가 국토계획법에서 도시계획 시설사업하다,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사업하다, 도정법에서 정비사업하다, 주택법은 국민주택 건설사업. 국민주택 건설사업이나 국민주택 건설에 의한 대지조성사업할 때 국민주택 건설에 의한 대지조성 그때는 수용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택법에서 수용할 수 있는 사유가 뭔가 신경 써야 돼요. 국민주택 건설이나 국민주택 건설에 의한 대지조성 그때 수용사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 수용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물어보면 주택법은 국가지자체공사만 누가 없냐 등록사 업자 없음 민가에는 수용권이 없음 국가지자체공사만 민가는 수용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수용사항에 대해서 이 법의 규정이 없으면 무슨 법? 공치법 준용. 공치법을 준용할 때 자 국토계획법은 도시계획 시설 사업할 때 무엇을 사업 인정고시로? 실시계 고시. 개발법은 세부 목록 고시. 도정법은 사업시행 인가 고시. 주택법은 사업계획 승인. 사업계획 승인을 사업 인정으로 본다. 사업계획 승인하고 고시하면 당연히 사업 인정 고시로 보고 똑같은 얘기. 재결 신청은 공치법만 인정이고 나머지 모든 법은 사업시행 기간 내. 그 다음에 사용검사입니다. 안중요 혹시나입니다. 혹시나. 자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 받았습니다. 공사 끝났습니다. 검사 받고 입주해야죠. 사용검사는 원칙은 시군구 예외 국장. 국장한테 사용검사 국장한테 사업계획 승인 받은 자는 국장한테 사용검사 받아요. 아까 사업계획 승인 국장한테 받은 자가 누구예요? 국가토지공사. 330만 이상 되는 토지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수도권 광역시 긴급한 주택 해소, 지역균형개발, 국가지자체공사 55 초과출자법인 얘들은 국장한테 사업계획 승인 받았으니까 검사도 국장한테. 나머지 애들은 생각 대지면적이 10만 미만이면 특별시 광역시 특자의 특다도시 장군수 10만 이상은 시도 대도시. 그런데 사용검사는 시, 군, 구 안 맞아지죠. 중요한 건 아니지만 사업계획 승인권이나 사용검사까지 약간 불일지 법에 그러고 나온 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검사 기간은 신청하고 10월입니다. 신청하고 10월. 자, 그럼 사용검사는 봐요. 500세대 건설한다. 사용검사 언제 받아요? 언제요? 다 끝나고 받아야지. 근데 나는 이렇게 공구별로 분할했는데요. 공구별 분할. 왜 공구별 분할했습니까? 뭐 따로 하려고? 착공 따로 하려고. 뭐 따로 하려고? 사용검사 따로 받으려고. 그러니까 공구별로 분할했으면 분할된 공구별로 사용검사, 사용검사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지금, 자, 하나의 단지에서 4동 짓는데 한 동만 먼저 끝나면 먼저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동별 사용검사, 공구별로 분할 사용검사 받을 수 있다, 없다니까? 있다. 그렇게만 잡으면 돼. 이 3번 분할 사용검사가 이게 공구별로 분할 사용검사 받을 수 있고, 동별로 사용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되고. 4번 타법에 의한 사용 승인 의제는 자 주택법에서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다른 법에 각종 인허가 받은 걸 보죠. 이 승인권자가 그쪽 기관자가 협의했으니까 이래서 주택법 공사 끝나서 사용검사 받으면 아까 사업계획 승인으로 의제된 사항들의 각종 뭐 검사 모두 받은 걸 본다. 왜? 여기 사용검사권자가 그쪽 검사권자가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대로 지문을 툭툭 나왔던 게 뭐냐 그러면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건축법 건축가 받은 걸 본다.
주택법 사용검사 받으면 건축법 사용승인 받은 걸 본다. 그쪽이 간혹가다 나오고. 그 다음에 사용검사 신청은 보지 말고 판단. 사용검사 신청은 누가 하겠어요? 여보세요. 공사 끝났으니까 검사해 주세요. 그 말은 누가요? 누구요? 보인이 하지, 보인이. 건설하는 자가. 누굽니까? 사업주체. 그러니까 원칙은 당연히 사업주체가 되는데 예외적으로 사업주체가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그러니까 시공자, 보증자, 입주 예정자 대표회의가 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업주체가 안 하고. 왜 안 하냐 알고 봤더니 넘어갔어요. 1번 사업주체 망했다. 어쩔 거예요 그때는. 누군가 대신해야지. 두 번째, 사업주체가 안 망했는데 뭔 배짱인지 검사 신청을 안 해요. 주민들이 기다릴 수가 없어요. 이 두 가지요. 첫 번째, 사업주체 망했습니다. 자, 1번 사업주체 파산서 사용검사를 받을 수가 없으면 시공에 대해서 보증한 자, 이거 망하면 내가 대신한다. 시공 보증한 자. 보증한 자가 나서서 시공자 선정해서 공사 끝내고 사용검사 받아야 한다. 두 번째, 보증자가 없거나 마저 망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IMF 터지고 이런 일 한번 보세요. IMF 터지고. 이 사업주체가 건설회사 죄다 망하고 보증기관이 은행인데 은행도 죄다 망하고 그때는 이제 누가 할 거냐고. 누가 하겠어요? 본인이 하지. 누가 한다? 입주 예정자들이 모여서 시공해서 선정해서 공사 끝나고 사용 검사 받아야 된다. 입주 예정자도 망하고 없으면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법은 그 다음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다 죽었는데 뭘 만드냐고. 끝. 다 죽었다. 끝. 그래요.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사업체 파산 첫 번째 누가? 보증한 자. 시공 보증한 자가 시공해서 선정해서 공사 끝내고 사용자 받아야 된다. 보증자가 없거나 마저 망했다. 입주 예정자들이 시공해서 선정해서 공사 끝나고 사용자 받아야 된다. 당연한 말이고 밑에 2번 사업주체가 안 망했는데 정당한 사유가 없이 사용검사 신청을 안 합니다. 그러면 시공 보증한 자는 내 보증을 빨리 끝내야 되지 않겠어요? 또 시공자도 빨리 돈 받고 가야지. 입주자는 빨리 입주를 해야지. 공사 끝났는데 사업주체가 사용검사 신청을 안 해요. 그때는 누가? 보증한 자 또는 시공자 또는 입주 예정자들이 시군구역에 사용검사 신청을 하면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한테 네 왜 사용검사 신청 안 하냐? 이유를 대라. 이유. 정당한 이유를 밝히지 않는 이상 아까 보증자, 시공자 또 누구? 예정자들이 사용검사 했을 때 거부하거나 지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입주하게끔 해주라. 당연한 말이고 6번 사용식인데 보지 말고 원칙 언제 씁니까? 검사 받고. 원칙 언제 써요? 검사 받고. 예외 항상 뭐가 있다? 임시사용 승인. 먼저 쓰는 제도. 임시사용 승인 어떻게 받아요? 그러면 건축물은 동별로 공사 끝나면 동별로 임시사용 승인 받는 거예요. 근데 이 건축물이 공동주택이면 끝나기는 동별로 끝나고 임시사용 승인은 세대별로도 할 수 있다. 건축물은 동별로 끝나면 동별로 임시사용 승인 받아 쓰는데 이 건축물이 공동주택이면 끝나긴 동별로 끝나고 임시사용 승인은 세대별로도 할 수 있다. 이게 대지다 그러면 구역별로 끝나고 구역별로 할 수 있다. 그 다음 이제 4번 건설자금입니다. 주택, 건설자금. 어쩌다 한번 나오는데 불행히도 작년에 나가지고 올해 가능성은 좀 떨어지는 거예요. 가능성 좀 근다고 공부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하긴 하는데 가능성 좀 떨어지고. 자, 주택상환사채입니다. 첫 번째 발행자는 누구냐? 토지공사하고 등록사업자. 글자 그대로 주택으로 돌려주는 사채가 주택상환사채입니다. 만기되면 주택 돌려준다. 근데 문제는 이 주택상환사채 우리가 샀어요. 누가 발행했다고? 토지공사, 등록사업자. 토지공사 망하면 어쩔까요? 뭐라게? 안 망하지. 토지공사 망했다 그러면 국가 망했다고 똑같아요. 국가가 망하면 어쩔 수 없이 국가가 망하는데 국민이 있냐고 다 죽은 거지. 그래서 주택공사는 망할 일이 없으니까 지장이 없지만 등록사업자는 망하면 어째요? 어쩌기는 휴지지. 어쩔 수 없지 그거. 그러니까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문제 생긴다고. 그래서 등록사업자는 자본금, 자산백계 기술력 등이 대일행위지 않은 기준에 부합하고 금융기관, 주택토지보증공사 보증을 받은 때만 할 수 있다. 항상 민간이 채권 발행할 때는 예외 없어요. 100% 보증. 민간은 보증 없으면 채권 발행할 수가 없어요. 부도나면 누가 책임질 거냐고. 그래서 등록사업자는 대일행 인증하는 기준을 갖추고 지급 보증받는다. 대일행 인증하는 기준이 뭔가 물어보면 자본금 3억 이상.
5억 이상, 자본금 5억 이상. 두 번째, 건설업 등록을 했을 것. 세 번째, 최근 3년간 연평균 건설 실적이 300세대 이상 될 것. 네 번째, 등록 사업자는 얼마만큼 발행할 수 있냐. 최근 3년간 연평균 건설 호수 이내로 5억, 3년, 300세대. 그렇게 말하면 충분해요. 5억, 3년, 300세대. 발행 승인입니다. 주택성원사채 발행에 대해서 발행계획을 만들어서 누구 승인이냐? 국장 승인, 국장 승인 기억해야 되고, 이 국장이 생뚱맞게 저기 이제 어디로 튀어요? 저게 토지상환 채권으로 넘어가는 거요. 안 헷갈리면 되고, 좀 더 봅시다. 발행 방법은 액면 발행 또는 할인 발행입니다. 액면가대로 팔 수도 있고, 좀 싸게 할인해서 팔 수도 있고, 그리고 기명증권입니다. 기명증권. 상환기간은 3년. 이때 3년이란 발행일부터 공급계약 체결시까지가 3년. 자, 주택상환세 양도 명의변경 돼 안 돼? 그러면 안 돼, 안 돼. 양도 중도해약 안 돼. 양도 중도해약 안 돼. 양도 하지 마세요. 중도해약 안 됩니다. 양도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는 꼭 하지만 궁금해요. 해봐요. 걸려요. 얼마라고? 3년 3천. 그래서 넘어가야 되고 3년 3천. 해외 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양도 중도해약 됩니다. 해외 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양도했다. 니요. 그러면 양수인은 뭐가 되냐고. 양수인은 기명증권이니까 내게 사도 안 된다고. 그래서 취득자는 발행회사가 뭐가 있으니까 원부 있으니까 원부에다 뭐 쓰고 내 주소 내 성명 쓰고 증권에 뭐 쓴다? 성명 주소 쓰는 것이 아니고 성명 쓴다. 그래야 대항력을 갖는다. 밑에 토지상환채권입니다. 토지상환채권은 토지개발법. 토지개발 사업시행자는 토지대금의 일부 지급하기 위해서 채권을 한다. 그때 일부란 얼마 초과할 수 없다? 2분의 1 초과할 수 없다. 근데 이 채권이 얘가 기명증권. 근데 얘는 양도가 돼야 안 돼요? 돼요. 그러면 양수인은 뭐 해야 돼요? 명의 변경해야죠. 원부에다 주소 성명, 증권에 주소 성명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상환사채가 약간 다르다고.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 양도 안 돼.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증권 양도가 됨. 명의변경 방법이 이게 주택상환사채는 원부의 주소 성명, 증권에 성명 쓴다. 토지상환채권은 원부의 주소 성명, 증권에 주소 성명. 그리고 이 발행 승인권자가 주택상환사채는 누구라고? 국장. 토지상환채권은 누구라고? 지정권자.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지정권자가 국장으로 바뀐다고. 토지상환채권 발행결 작성에서 국장 승인받는다. 틀렸다. 거기는 지정권자다. 5번 주택상환사채 효력 등인데 1번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사채는 등록이 말소되더라도 그가 발행한 사채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그 말은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사채 등록이 말소돼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럴 줄 알고 지급보증 다 받았어요. 보증기관이 책임지니까 유효하다고. 또 주택상환사채 발행에 대해서 이 법의 규정이 없으면 상법 사채 발행이요. 이 법의 규정이 없으면 저법이요. 저법. 이 법이 없으면 저법. 이 법은 뭐라고? 특별법. 저법은 뭐라고? 일반법. 그러니까 특별법을 먼저 써야 되니까 이 법 우선 적용하고 이 법이 없으면 일반법을 따른다. 국가가 채권 발행할 때 일반법은 국채법. 지자체가 채권 발행할 때 일반법은 지방재정법. 우리 같은 사적주체가 채권 발행할 때 일반법은 상법. 그래서 상법 갑니다. 상법 사채 발행. 그 밑에 2번, 3번 읽어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3장 주택공급인데 이제 주택공급 파트는 아주 중요한 파트예요. 1번 먼저 주택의 공급인데 동그라미 1번, 2번 출제 아주 잘 돼요. 암기해야 돼요. 암기. 첫 번째,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할 때 시군구 승인받는다. 이거를 통상적으로 뭐라 우리는 분양승인.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할 때 간단히 아파트 팔 때 아파트 분양할 때 시군구 승인. 복리시설 그러면 단지 내 상가요. 단지 내 상가는 신고. 기억해야 돼요. 승인이냐 신고냐 구분하는 시험이니까 입주자 모집한다. 시군구 승인. 단지 내 상가. 복리시설은 시군구 신고. 그 밑에 공공주택 사업주체. 작년만 하던 시험 문제가 국가, 지자체, 토지공사, 지방공사, 국가지자체 공사가 55 초과 출전 법인. 이게 공공주택 사업자예요. 근데 말을 아예 통째로 공공주택 사업자로 바꿨다고. 그러면 시험 문제도 이제 공공주택 사업자로 나온다고.
설령 국가지자체 공사 나오면 당연히 공공이다. 상식으로 해야 되고. 나는 공공주택 사업자를 암기하는데 국가가 나오네? 이해 안 되네? 그럼 본인만 이해 안 되고 남들은 되는 거고. 국가지자체 국가지자체 공사가 50% 초과 출자한 회사. 그게 뭐라고요? 공공주택 사업자. 승인 안 받고 신고 안 한다. 승인 안 받고 신고 안 한다. 중요하니까 반드시 암기하시고. 견본주택은 두 가지로 잡으면 돼요. 견본주택이 우리나라가 선분양입니까? 후분양입니까? 선분양. 후분양 하라고 얘기하는데 후분양 하면 건설사 다 망해요. 돈 없어서 자꾸 그러니까. 선분양이야 선분양. 선분양한다 그 말은 먼저 분양하고 나중에 집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무슨 집 줄 줄 알고 우리는 귀신다인데 어떻게 알고 분양을 받습니까? 그래서 뭘 만든다고? 모델하우스 뭐 만든다? 견본주택 만들어 놓고 와서 구경하세요. 와서 구경하고 잘 지었다 생각하면 청약을 하세요. 그러면 이게 우리 샘플이니까 잘 지어 못 지어요? 아주 잘 지었지. 막 반짝반짝 잘 지었지. 공사 끝난 다음에 이제 준공이 된 후에 내가 들어가서 봤더니 분양받아 가서 봤더니 여기는 반짝반짝 얘는 꾸질꾸질. 그러면 입주자들하고 이제 사업주체들 분쟁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지. 야, 그때는 내가 볼 때는 분명히 방 들어니까 화나고 뭐 더배도 화나고 그러는데 왜 이제는 어두침침하냐? 뭔가 좀 잘못됐다. 입주자들이 뭔가 잘못됐다 그럼 사업주체는 무슨 소리입니까? 그때 네 기분하고 지금 기분이 틀린 모양이지. 그때하고 지금하고 똑같다. 이 분쟁이 생긴다고 싸움이 생긴다고.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자 견본주택을 딱 지어가지고 이제 뭐 한다? 입주자 모집하려면 뭐 받으라고? 승인.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할 때 뭐 가지고 오세요? 자,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거 마감자재요. 마감자재. 타일은 A 회사 거 뭐, 도배는 B 회사 거 뭐, 장판은 C 회사 거 뭐. 이게 뭡니까? 마감자재 목록표요. 마감자재 목록표 만들어오고 그리고 방방방방 촬영해라. 방방방 촬영했다. 촬영한 뭐 만들어온다? 영상물 만들어온다. 이거 만들어오면 이거 모집 승인은 누가 한다고? 시군구가 가지고 있다가 사용검사 누가 한다고? 시군구는 검사가 끝나면 2년 동안 보관했다. 2년 보관해서 분쟁이 생기면 이걸 보고 해결하겠다. 왜 연구보존하지 2년 보관합니까? 이런 것들은 2년이 지나면 뭐가 끝난다? 하자보수기간이 끝난다.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면 다툴 수가 없어요. 법에서 인정을 안 해주니까. 그래서 2년 이상 보관합니다. 근데 타일은 A 회사가 쓰고 있는데 A 회사가 너무 잘 나가요. 너무 잘 나가서 이 타일이 품귀현상 나와서 구할 수가 없어요. A 회사가 너무 못 나가서 A 회사가 망했어요. 이래저래 구할 수가 없는 거. 그랬을 때 그러면 다른 업체 거 써야 돼요? 타일 빼고 해야 돼요? 써야지. 쓸 때 앞전 품질보다 좋은 거 쓰겠어요? 나쁜 거 쓰겠어요? 좋은 거. 무슨 또 나쁜 거 삼으려고 좋은 거 쓸 때 그러면서 입주자한테 자, 얘 망해가지고 다른 회사 거 씁니다라고 말해야 되겠어요? 조용히 해야 되겠어요? 말해야 되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정상적인 건설은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하니까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할 때 마감자재 목록표와 영상물 만들어 시군구한테 온다. 시군구는 검사하고 2년 이상 보고한다. 근데 이게 이거를 누가 하냐 그러면 국가, 지자체, 공사는 얘는 모집 승인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러니까 얘는 나는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할 때 들고 오라며. 나는 어쩐다니까? 입주자 모집 승인 안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얘는 견본주택을 건설할 때 만들어서 오라. 좌우지가 누가 하든 간에 이것은 다 만들어야 된다. 시작합니다. 1번에 2개입니다. 1번에 2개. 사업주체가 시군구청장에 입주자 모집 승인 받을 경우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 승인 받으려면 가로 건너뛰고 마감자재 목록표와 또 영상물 제작해서 누구한테? 시군구 승인권자 제출해라. 근데 첫 번째 줄 쭉 가면 가로 안에 사업주체가 국가지자체 공사면 입주자 모집 승인 안 받는다니까. 견본주택 건설할 때 마감자재 목록표와 영상물 제출할 거. 그러니까 두 개. 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할 때 시군구에게 마감자재 목록표 영상물 제출.
국가지자체 공사공사는 견본주택 건설할 때 마감재 목록표 영상물 제출. 2번 시군구는 사용검사 받고 몇 년 이상 보관? 2년 이상 보관. 나머지 더 필요가 없어요. 상식이니까. 거기까지만 잡아주면 되고. 2번 주택의 분양가 상한제 출제자가 정상이면 나온다. 그러니까 속 편하게 그냥 나온다. 분양가 상한제 나온다. 첫 번째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 뭡니까? 그러면 사업주체가 일반인 공급하는 공동주택. 단독은 아닙니다. 공동주택인데 모든 공동주택이 아니고 두 가지요. 첫 번째 공공택지 안에 공급하는 공동주택. 공공택지 그러니까 지금 원주 혁신도시 전부 다 뭐예요? 분양가 상한제. 기업도시 전부 다 분양가 상한제. 그런 데는 전부 다 공공택지요. 두 번째 민간택지를 하더라도 국장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라고 지정을 합니다. 민간택지를 하더라도 국장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 두 가지입니다. 공공택지 안에 공급하는 공동주택. 공공택지, 외택지, 국장이 지정 공고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일반인이 공급하는 공동주택. 두 가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는데 안 받는 게 4개 있어요. 안 받는 게 4개. 4개. 첫 번째 도생. 두 번째 경제자격 외절치. 세 번째 관광특구 50층 이상. 네 번째 분리해. 관광특구 150m 이상. 이게 작년 시험에 치사하게 문제가 51층이고 120m인 공동주택이 분양가 상한제 받냐 안 받냐 이런 것도 헷갈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 끊자고 50층 이상 또 뭐라고 150m 이상. 그러니까 50층 된 여기에서 이미 어쩐다고 안 받는다고. 이거 무슨 필요가 있어요? 50층이니까 이미 어쩐다 안 받는다. 그래서 4개로 나누자고. 첫 번째 도생, 경제자격 외절지. 세 번째 관광특구 50층 이상 또 관광특구 150m 이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받는다. 그 다음 이제 분양가는 그러면 분양가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택지비 플러스 건축비입니다. 택지비 플러스 건축비인데 이 택지비 플러스 건축비인데 택지비가 안 들어가는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뭐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은 건축비만 한다.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은 건축비만. 그 다음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는 첫 번째 택지비 플러스 건축비인데 택지비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그러면 택지비는 간단해요. 공공택지는 공공입니다. 공공택지는 공급가. 그래서 공공택지는 LH가 팔았잖아요. 판 금액 있잖아요. 공급가 플러스 부대비용. 부대비용이 뭔데 그러면 국토부령이 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다. 국토부령에서는 어디까지 인정하냐? 그것까지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냥 공급가에다 국토부령이 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다. 민간 택지의 택지비는 그는 금액을 알 수가 없어요. 감평사 들어서 평가해야 돼요. 감정가 플러스 국토부령이 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다. 두 번째, 건축비라고 하는 것은 건축 자재 아닙니까? 자재. 시멘트, 벽돌, 철근 이거는 전부 다 공장에서 생산하죠. 생산하니까 단가가 다 같아요? 다 틀려요? 예, 뭐 물론 틀리긴 틀리겠지만 웬만하면 큰 차이가 안 나지. 생산을 하니까 이것은 A에서 B가 좀 차이가 좀 땅 가격은 얘 10만원 쟤는 1000만원 하는데 철근이 톤당 10만원 1000만원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은 큰 차이가 없으니까. 그래서 건축비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준다. 그게 뭡니까? 기본형 건축비. 국장이 정해준다. 제곱미터당 얼마? 기본형 건축비 플러스 건축과 관련된 부대 비용입니다. 근데 기본형 건축을 국장이 정해줬는데 시군구청장이 판단했을 때 우리 지역에서 좀 안 맞아요. 시군구청장이 따로 정해서 고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봐봐요. 국장이 기본형 건축비는 자 제곱미터 예를 들어 제곱미터당 우리가 10만원이다 했는데 지금 10만원 했는데 원주시장이 우리는 안 맞아. 제곱미터 우리는 500만원이야. 이러고 따로 정해서 고시할 수 있다 없다? 그럼 완전 장관 바보 만드는 것이지. 어떻게 평당 10만원인데 원주시장이 500만원 이러고 정하면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근데 무슨 얘기냐? 시군구가 따로 정해서 고시하듯 지금 멋대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법에서 룰을 정해준다고. 국토부령이 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 장관이 정했다면 국토부령에서 뭐라고?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런 거 줄 거라고 이렇게 얼마 주면은 그 안에서만 따로 정해서 고시할 수 있다지 지멋대로 하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요. 건축비는 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건축비 뭐라고? 기본형 건축비 플러스 건축과 관련된 부대 비용. 이때 기본형 건축비를 시군구청장이 지역 실정에 맞게끔 따로 정해서 고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3번 분양가 공시가 원가 공개입니다. 옛날에 대통령하고 이거 생각납니까? 대통령하고 건설사하고 대판 떴어요. 한 판 떴어요. 원가 공개해야 된다. 그럼 우리 다 망해요. 아니야 공개해야 된다. 다 망해요. 해야 된다니까 결국은 반했어요. 반은 했다. 무슨 얘기요? 분양가 상한제는 공개하고 분양가 상한제는 공개 안 하는 걸로. 그래서 원가 공개는 원가 공개한다. 원가 공개. 건축비가 얼마고 뭐 직접비, 간접비, 설계비 얼마 공개하는데 이거는 원가 공개는 뭐만 한다? 분양가 상한제. 대통령 양보해가지고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만 하자. 그렇게 해놓고 전부 다 분양가 상한제를 만들어 본 거예요.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해서 나 죽겠네 그러니까는 정권이 바뀌니까 어쩐다고 또 다시 사귀어가지고 그러면 일부는 분양가 상한제 풀렸잖아요. 지금은 전부 다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살짝 또 반은 되고 반은 안 되고. 자우지가 원가 공개를 뭐만 한다?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도 원가 공개하는데 분양가격 공시 표시하라고. 근데 이거를 누가 하냐 이게 시험 문제야. 누가 할 건데 물어보면 어딘데? 공공택지인데 공공택지인데 공공택지다. 누가? 사업주체. 공공택지 왜다? 누가? 시군구. 원가 공개는 의무. 끝맺이 뭐라고? 하이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이한다. 사업주체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할 때 분양가 공시해야 된다. 시군구는 공공택지 외택지에서 분양가 공시해야 된다. 어디까지 공개하냐? 그까지 묻지 말고 그까지는 안 나오고 있으니까. 4번 분양가 심사위원회입니다. 자, 분양 승인은 누가 합니까? 시군구. 분양가가 적정해야 승인하지. 근데 시군구는 뭐 하다 왔습니까? 시군구는 뭐 하다 왔습니까? 너가 어때 하는 거고 선거에서 뽑아준 거 같지. 뭐가 없다고? 전문성이 없다고. 분양가 적정한지 안다고 모른다고. 누구나 안다고? 전문가는 안다고. 전문가 그룹. 그게 뭐라고? 분양가 심사위원회. 그러니까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국토부에 있어야 돼? 시군구에 있어야 돼요? 시군구. 그런 게 쉬운 문제예요. 시군구가 분양 승인은 당연히 시군구에 있어야지. 첫 번째 1번은 어디에 있다? 시군구에 있다. 2번 언제까지 만드냐? 그것도 물어봐요. 사업계획 승인 신청 있으면 20일 내 분양가 심사위원회 꿀입니다. 근데 세 번째 국가지자체 공사는 분양 승인 안 받아요. 분양 승인 안 받으면 국가지자체 공사가 지은 주택은 가격이 적정한지 아닌지 어떻게 할 거냐고. 기관장이 만듭니다. 기관장이 만든다. 네 번째 이렇게 해가지고 시군구청장이 분양 승인할 때는 분양가 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야 돼요. 분양가 심사는 심의 결과에 따를 것. 그건 상식이고. 5번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입니다. 작년 시험에 딱 나오자마자 국장이 지정하냐 시도가 지정하냐 이걸 물어봤어요. 누가 지정합니까? 국장. 왜 헷갈리는가? 분양가 상한제보다 더 중요한 게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는 국장, 시도. 이래 끝나기 헷갈리는 거예요. 분양가 상한제는 국장이 지정하는데 자 지정권자는 분명히 국장이면 국장이 지정하는데 절차가 시도 의견 듣는 거예요. 시도 의견 청취하고 상식적으로 반드시 뭐 한다? 심의 거쳐 지정해서 뭐 한다? 고시하고 누구한테 통보한다. 시군구 원주시장한테 너네 도시는 뭐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다. 시장이 오케이 알고 있다가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하면 신청해주면서 야 공고했다 너 이 말 하나 써라. 뭐라고요? 이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다. 그러면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하면서 이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입니다. 그러면 시민들도 다 안다 이런 얘기. 얘는 상식이고 얘도 상식이고 의미도 없고 뭐가 의미 있네요? 그러면 이게 의미 있네. 시도 의견 듣는다. 시도 의견. 그러면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때 막 기분 내키면 막 지정하냐? 그건 아니겠죠. 요건이 있어야지. 요건은 3개월간. 자, 여기가 6월달 원주를 분양가 상한제 지정합시다. 그러면 소급에서 3개월, 5월, 4월, 3월 세 달간 하나 둘 셋
거래량, 청약 경쟁률, 청약 경쟁률, 주택 가격. 아니 어제 한 해가 암기법 알려줬는데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그 암기 방법이 썩 좋지 않았다는 얘기. 그 어제 밤에 들었는데 제가 어떻게 날 새고 일어나면은 안 되겠네. 그냥 가야 되겠네 이거. 첫 번째 가격입니다. 가격 상승률이 10%. 두 번째 거래량이 200%. 세 번째 청약 경쟁률이 20대 1 초과예요. 가격 10%. 거래량이 전년 이맘때 1년 전 이맘때보다 200% 늘었다. 경쟁률이 20대 1 초과한다. 몇 개월간? 3개월간. 좀 이따 2개월간 나와 2개월간. 분양가 상한제 3개월간. 투기가 가지고 2개월간. 투기가 가지고 얘기가 안 해야 되는데 이번에 국토부 장관 나오자마자 투기하고 전쟁 선포했어요 지금. 그럼 올해는 투기가 가지고 또 갑자기 중요해진다 이제는 정권 바뀌니까. 하여튼 분양가 상한제 3개월간. 가격 상승 10%, 거래량 200%, 경쟁률 20대 1 초과.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의견 듣고 시민가처 지정 고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오게 되면 이제 3번, 4번 의미가 없고 이거 이렇게 지정했으면 해제할 때도 똑같아. 해제할 때도 의견 듣고 심의하고 해제하고 고시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정 고시 해주는 똑같고. 마지막 6번 봐. 6번. 자, 국장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제 지정하니까 밑에 있는 시도, 시군구가 장관님 해제해 주세요. 장관님 생각 좀 해보고 며칠 동안 40일간 생각하고 가부 결정한다. 물론 뭐 해야 돼요? 심의해야죠, 심의.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 나왔을 때 답될 수 있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 지정권자가 국장이냐 시도냐? 국장이다. 요건 3개 암기했습니까? 10%, 200%, 20대 1. 그리고 지정 절차에는 시도 의견 청취 있다. 그리고 시도 시군과 해지 요청하면 40일 내 가부 결정해서 통보한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주택의 공급 질서 유지해가지고 공급 질서 유지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하지 마세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건설회사 사장님들 하지 마세요. 두 가지요. 분양받은 국민들한테 이거 하지 마라. 분양해야 될 건설사한테 하지 마라. 두 가지 나뉩니다. 잠시 쉬고 그래서부터 합시다.